T-50을 구매하는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을까? 네. KF-21은 공대공, 공대지 뭐 이런 공대함 무장까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데가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최근 들어 자주 국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정학 리스크가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으로 지금 미국과 이란, 또 미국의 그린란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우리나라 현재 국가 안보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러한 부분을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말레이시아기가 이제 F-50에 이어서 예. KF-21까지 지금 관심을 또 보인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어느 부분에서 있을까요? 그러니까 과거의 말레이시아는 네. 전투기 구매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말레이시아 공군 같은 경우에 한 개 전투기 비행대대가 12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한 개 대대, 한 개 대대, 한 개 대대 이런 식으로 샀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렇게 샀을까?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12대씩, 12대씩 사면 일종의 이제 정치 자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해외 보통 유럽 국가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일종의 이제 사면 몇 %를 다시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페이백. 네, 페이백. 전문 용어로. 안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 기종을 여러 대를 쓰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자동차 회사에서 뭐 택시 회사에서 보통 택시 회사 쓰는 택시들 차종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거의 동일하게 한번 네, 주문을 뭐 소나타, 하니까. K5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AS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겠네. 거기다가 제조사들마다 AS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비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지금 이제 과거에는 중구난방 기종을 많이 썼는데 지금 요 기종 수를 줄이고 대신에 숫자를 늘리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릴 네. 인도네시아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전투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비용 효율화. 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동안에는 그냥 너무 많은 기종들이 있다 보니 네. 약간의 좀 리베이트에 대한 그런 좀 부패도 좀 있었을 거고 네. 요 추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MRO라고 하죠. 우리가 네.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네. 이제 크니까 이제 그거를 최대한 압축하고자 KF-21까지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 말레이시아 내 러시아제 전투기 운용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기종을 이제 쓰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많은 게 바로 러시아산 전투기였어요. 기존에 원래. 네. 그래서 SU-30 MKM이라고 네. 이런 기종들을 썼었는데 러우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 전투기들이 가격은 싸요. 근데 AS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부터 이제 소련 시절부터 이 전투기 운용 유지와 관련된 개념이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좀 뒤떨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샀을 때는 싼데 뒤에 이제 AS를 받다 보면 이게 뭔가 가격이 급속히 늘어나는 문제 그리고 제때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이제 러시아에 이제 차가 밀려주고 돈을 못 받으니까 러시아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헬기라던가 무기 이런 거 받아왔었는데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무기들의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운영 유지가 잘 안 된다. 근데 러우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유럽이나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를 진행해 왔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러시아 무기나 러시아 무기에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걸 구매했을 경우에는 그 구매를 한 나라가
제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더 운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좀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러우전 이전부터 말레이시아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일종의 러시아와 합작 그런 MRO 회사도 만들고 했었어요. 근데 말레이시아 공군이 요구하는 수준의 그런 정비라든가 이런 퍼센테이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안 되겠다. 새로운 전투기 사업을 벌여서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처음에 맞습니다. 살 때는 저렴해서 좋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이게 아무래도 그 자주국방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수리를 미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일정대로 되지 않으면 네. 굉장히 큰 누수로 이어져서 네. 말레이시아가 하다가 안 되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지금 동아시아 쪽 국가들 보면 특히 동남아 쪽에 태국이나 필리핀 쪽 보면 네. 지금 한국형 전투기 플랫폼이 좀 대세로 자리가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 거를 쓸 수도 있는데 유독 이제 우리나라 이 전투기 플랫폼을 그들이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나요? 일단 이제 잘 보시면 이게 다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주로 많이 이제 항공기 수출한 나라들이 다 이 아세안 국가들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FA50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T50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아세안 국가 중에 가장 먼저 국산 항공기를 구매한 나라, T50을 구매한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먼저 샀고 입소문이 나면서 태국도 사고 필리핀도 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을까? 네. 첫 번째, 필리핀 FA50PH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산 지금 무기를 많이 사고 있는데 네. FA50PH가 실전 경험을 필리핀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IS 상대로 이제 민다나오 섬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질 때 그때 실전에 처음 투입돼 가지고 맹활약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필리핀 육군 참모총장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이게 게임 체인저다. 왜냐면 이제 전투기가 날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폭격을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적들 입장에서는 지상에서 막 움직이는 적들 입장에서는 함부로 못 나오겠구나. 그렇죠. 네, 그렇게 누르는 제압 효과가 있죠. 그런 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태국 캄보디아가 지난해 연말에 한번 그때도 이제 T50TH가 등장을 해서 캄보디아 중요 군사시설 타격했고. 근데 이제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국가들끼리 여러 가지 군사 협력을 합니다. 그럼 자기네들끼리 모였을 때 다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좋다더라. 네, 그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네 한국산 지금 T50 쓰는데 어떠냐? 그래서 괜찮은데? 그게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우리 동남아 국가들하고 우리나라는 거의 비행기 타고 가면 4-5시간이면 다 그쵸. 가잖아요. 네. 가깝잖아요. 네. 그럼 가까우면 이점이 뭘까요? 그 주유비. 그것보다 AS가 편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참고로 이제 과거에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동남아 국가들 중에 이제 좀 급한 나라들 뭔가 긴급하게 수리를 필요로 한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가까우니까 비행기 타고 가요. 그렇죠. 가서 고쳐주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뭐 미국에서 산 전투기라 그러면은 거의 한 열 몇 시간을 날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강점이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 특유의 좀 정도 있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실제로 한번 있었던 일인데 이제 동남아 모 국가에서 T50을 구매한 국가인데 이게 전투기 잘 보시면 이렇게 조종석 위에 뭐 유리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네. 이걸 캐노피라 그러는데 이거를 쓰다가 이제 하나를 박살내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돈 내고 사야 되는데 그쵸. 끙끙 앓은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우리 카이 직원분들이 가서 보니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하나 그런 게 좀 있죠. 해줘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효과를 내서 또 T50을 더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제 한국 특유의 정서도 동남아에서 약간 영향을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T50도 잘 되고 F50도 잘 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좀 더 큰 KF-14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여론들이 많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태국과 필리핀 등이 결국엔 KF-21까지 확장해서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네. 일단 가장 앞단에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
그 전투기 관련 플랫폼이 좋다고 홍보 아닌 홍보를 해준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네. 반대로 오히려 이 KF-21에 대한 구매에 대한 반감이 좀 있다는 소식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떤 이유가 따로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대통령인 프라보 대통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등장을 하면서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어요. 정권의 교체가 있었구나. 이게 이제 프라보 국방장관 시절 네. 대통령 전에.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클이 계속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라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대우조선해양하고 인도네시아가 처음으로 그때 국산 잠수함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라보가 국방장관 되기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에서 중요한 우리 K방산의 파트너였어요. 고객사요. 네. 그런데 이제 프라보가 되고 나서 어떤 걸 하냐면 그 국산 잠수함 수출 원래 추가로 몇 척이 더 있었는데 그걸 취소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프랑스제 잠수함을 또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첫 번째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정치 자금 문제.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프라보는 이제 대선 준비를 해야 되니 이제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한국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프랑스제 잠수함을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이제 KF-21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동남아 국가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KF-21과 관련된 안 좋은 자료들을 이제 우리 경쟁 악의적으로. 전투기 회사들이 갖다 주겠죠. 그렇죠. 야, KF-21 니네 하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갖다 주겠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기술 이전과 관련돼서 좀 논란도 있었죠, 우리가.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기술을 좀 유출한 문제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다른 전투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인도네시아가 해외에서 무기 구매하는데 얼마 정도 썼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작년 한 해만 10조 원을 썼어요. 엄청나게 썼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프라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무기 수출을 할 때 이제 금융을 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금융도 끼고 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차관도 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0조 원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깨끗하게만은 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 노리는 게 있죠. 그렇죠. 좀 이제 정치 자금 네. 마련이라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실상 KF-21을 살 돈이 없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제 최초 인도네시아가 우리랑 KF-21 공동 개발했을 때 약속했던 게 뭐냐면 물론 공동 개발도 있지만 KF-21 블록1을 48대 사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럼 물 건너 간 거네. 지금 이제 지난달에 인도네시아에서 나온 얘기들 종합해 보면 이제 블록1 공대공 임무만 하는 요거는 안 사겠다. 대신에 뭐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KF 블록2 요거를 16대만 사겠다. 근데 블록 1도 지금 우리가 신뢰를 못 하는데 네. 그 이야기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우리 정부 쪽에서는 블록1은 대당 가격이 우리 공군에 납품되는 가격이 이제 추상하기로는 한 대당 1,000억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제 48대 계산 블록 1 세트로 그냥 하나로 기체 하나만. 기체 하나에. 그럼 48대 우리가 산수적 계산하면 한 4조 8천 들겠죠? 근데 이제 블록 2는 아직 기체가 없어요. 개발을 하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뭐 해외에서 추정키로는 한 1,600억 대당 가격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16대를 줄여버리면 4조 8천억 이상 써야 될 게 뭐 잘하면 절반 이상 2조가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제 지식이 낮은 상황이라 그럴지 모르는데 궁금한 점 하나. 공동 개발이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개발 비용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내고 있죠, 지금. 인도네시아가 거의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돈을 안 줬는데도 뭔가 기술 이전 해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그렇진 않습니다. 돈 준 만큼만 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100%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네. 만약 10%를 주면 우리는 그 10%만 주면
그렇죠.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거의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전투기를 다른 나라 거 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참 얄밉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렇지만 모두 다 납세자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16대 사는 것도 한국 정부가 수출금융을 해달라. 그것조차도. 네. 그러니까 이게 대출을 해달라.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전에 약속도 안 지켰는데 국민들 생각엔 그런 생각 충분히 그렇죠. 가지겠죠. 이전에도 안 지켰는데 이걸 어떻게 믿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한국, 인도네시아 간에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규모가 예. 억 단위를 넘어서 조 단위인데 예. 그것도 지금 신뢰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계속 깨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뭐 믿고 뭔가 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면 돈을 지금 많이 갖고 있다는 UAE가 예. 또 KF21 또 관심 있다고 하면 예. 또 인도네시아의 어떤 입장이 조금 바뀔 수도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인도네시아 내 여론은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KF21을 지지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럼 블록 1에서 왜 블록 2로 넘어갔냐.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돈 내고 하는데 물론 돈을 다 주진 않았지만 돈 내고 하는데 왜 공중전만 되는 전투기 사느냐. 그러니까 그런 걸 사실 이제 프라보 대통령이 잘 이용을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인도네시아 내에서 KF-21 지지하는 사람들 얘기가 뭐냐면 지금 잘 보시면 앞에도 우리가 말레이시아 얘기도 했지만 네. 말레이시아도 지금 KF-21에 우호적이고 그렇죠. 필리핀도 KF-21에 되게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필리핀도 지금 이제 MRF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목적 MRF. 전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좋은데 필리핀 내 KF-21 여론이 굉장히 좋아요. 마치 자국산 전투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신뢰의 바탕에는 이제 F-50이 활약했던. 그러니까 결국엔 실전 무대에서 네. 뭔가 활약을 보여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 내에서도 KF-21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지금 말레이시아나 필리핀은 지금 저렇게 난린데 왜 우리는 왜 이러냐.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제 말레이시아는 제가 앞서 봤지만 기종을 줄이면서 양을 늘린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는 새로 들어오는 전투기만 한 4종 이상 돼요. 이게 뭔가 좀 그러네요. 네, 네. 중국 안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왜 포켓몬스터 보면 네. 이 몬스터를 이렇게 가차를 하잖아요. 네네. 지금 전투기를 가차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전투기 튀르키예가 지금 만들고 있는 칸이라는 전투기 터키랑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F-15 전투기도 산다고 그러고. 미국하고. 그다음에 지금 라팔 전투기,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들여오고 있고. 최근에 나온 얘기로는 또 파키스탄이 만든 JF-17도 산다고 그래요. 여기에 더해서 이건 아주 가장 최근 소식. 이탈리아가 만든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인 M346 뭐 이런 것도 산다고 그러고. 근데 그들도 인도네시아를 믿고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흐름이 이런데.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G2G잖아요. 이게 네. 정부 대 정부 계약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다 대출 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 지금 프라보 대통령 생각은 내 임기 때 이 돈을 다 낼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기고 보자라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거기에 또 유럽 나라들이 이제 호응을 해주고. 그렇죠. 이런 형국이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예측도 할 수가 있겠죠? 속으로 잘못하면 저거 모라토리움 나올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저렇게 사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변수들이 있죠. 또 최근에 또 미국이 이제 우리 KF-21에 자국산 무기 통합을 자꾸 이제 요청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전투기 잘 만든다는 거 지금 동아시아권, 아시아권 나라들이 다 입증을 해주는 건데 네. 여기 이제 탑재되는 그 미사일들 네. 좀 이쪽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수준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KF-21을 최초 이제 개발을 계획했을 때, 네. 그때 이제 KFX라고 불렀습니다. KFX. 네, KFX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우리 군 당국도 이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적전투기를 잡는 무장을 미국산을 쓰자. 이게 좀 주류였어요. 일반적인? 네, 왜냐하면 유럽산 무장 대비 미국산 무장이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애초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미국이 이 항공 전자 장비 네. KF-21에 들어간 항공 전자 장비 기술 이전을 못 해주겠다.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러면 레이더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국산을 만들어서 써야 되겠다.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물론 예외적인 해외 전투기들도 있지만 네. 기본적인 정책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레이더나 항공 전자 장비가 안 들어가면 미국산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가 안 된다. 장착하는 거를 안 해줘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KF-21이 그래서 유럽산 무장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많이 나오는 미티어, 뭐 AI 미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근데 이 유럽산 무장들이 좋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 비싸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우리 KF-21의 이제 중거리, 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미티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성능은 거의 세계 탑급인데 발당 가격이 60억이에요. 한 발에. 한 발에 60억이에요. 이거는 훈련도 못 하겠네. 그래서 부담돼서. 이제 전에는 한 40억 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물가도 많이 많이 올랐고, 올랐죠. 원자재도 올랐고. 그쵸.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발당 가격이 60억이다 이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KF-21에 기본적으로 4발을 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642 240억이네. 미사일 가격만. 근데 전투기 가격이 지금 1000억 정도 될까 말까요. 배보다 배꼽이 크겠네. 그러면 이게 사실 단순히 계산해 보면 거의 전투기 4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네.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그러면 우리가 만들자. 이게 또 연습할 땐 또 쏘고 네. 재장전을 하게 되면 결국엔 네.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미 전투기 가격보다 네. 여기에 탑재됐던 미사일 가격들이 더 많아져 있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이제 방산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KF-21이나 K9 전차, K9 자주포, 네. KH 전차 보통 이제 그런 만드는 업체들 체계 통합 업체라 그러는데 그게 뭐 저희 KF-21도 대당 가격이 거의 1000억인데 그럼 자주 못 바꾸잖아요. 그렇죠. 거의 전투기 교체하는 게 30년에 한 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 전차도 사실 KH 전차도 뭐 대당 몇백억 맞아요. 하고 근데 미사일이나 탄약, 포탄 이런 거는 전시가 아니더라도 훈련탄으로 쓰면서 소비가 되죠. 소비가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뭐가 생겨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나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군도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티어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그다음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지금 국내 개발을 진행 중에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철룡이라고 우리가 많이 장공지라고 이쪽 업계에서는 이제 장공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철룡이라고 부르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도 지금 개발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전에 사실 우리가 F-50 같은 경우에는 뭐 국산 무장이라고 그래봤자 KGGB밖에 없었어요. 뭐 태국에서 활약한. 근데 지금은 이제 KF-21은 공대공, 공대지 뭐 이런 공대함 무장까지 이제 다 국내에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목을 많이 받는 데가 현대로템. 왜냐면 현대로템이 잘 보시면 전차, 장갑차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차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소 관련된 그쵸. 거. 또 한 가지로는 뭐 현대차에 들어간 여러 가지 뭐 기계 장치들 이런 것도 하는데 많이 안 알려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 항공우주. 항공우주. 그래서 지금 현대로템이 지금 최근에 방산 쪽으로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 초음속 기관, 엔진, 그다음에 극초음속 엔진, 요거를 굉장히 요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에 들어가는 엔진도 현대로템이 만들고, 그다음에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도 거기 들어가는 거를 또 현대로템이 만들고, 또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현대로템이 추진기관을 만들고.
그래서 현대로템이 최근에 잘 보시면 약간 포트폴리오, 특히 방산 쪽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항공우주 쪽. 예. 참 저도 몰랐었던 부분을 오늘 김대영 연구위원 때문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1부에서는 우리나라 전투기 플랫폼에 대한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뭐 많이 안 알려져 있을 법한 이 미사일에 대한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2부에서는 최근에 또 중국 상황도 만만치 않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김대현 연구위원님 모시고 2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